뭐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말이 많은데 뭐 본인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곰수저 혹은 뭐 육수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매출적인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어쨌든 가게를 이렇게 이어주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나름 다른 친구들보다 좀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보통 잘 안 되면은 실망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 보험으로 깔아놓고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좋은 가게를 물려주셨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내가 좀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느낌. 특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셔서 일궈놓은 거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시고 계시는 거고. 요즘에 취업보다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관련 비슷한 업종으로 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이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준다면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실적으로 일을 관리하면서 한 건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보고 일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좀 느끼는 거는 부여에서 제가 지금까지 식당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생각도 없어진 게.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식당을 뭐 창업을 꼭 이런 한식집이 아니더라도 뭐든 간에 창업을 할 때 그 관련 업종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일을 해봐야 된다. 사람들이 다 하다가 한 몇 년 안에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하진 않잖아요. 그쵸. 최소한 3년은 일을 해봐야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 어디가 괜찮을지 여기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지 3년 정도 일해야 솜씨? 실력? 그런 것도 생긴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상 창업 처음에 했을 때는 맛보다는 약간 마케팅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마케팅이 돼야 맛을 알고 찾아와서 맛을 먹어보고 맛있구나 그래야 또 오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3년 이상 꼭 일해봐라 3년 이상 꼭 일해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크게 투자하지 마라. 처음 창업 때 과한 금액으로 막 리모델링 한다고 뭐 조명 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순수하게 실력으로 가야 된다. 뒤에서 이제 보완할 점 보완하고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면은 실망감도 커지고 손실도 크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안 됐으면은 이게 내 맛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금이 부족했구나 더 꾸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좀 부족해서 가게가 좀 안 이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100% 맛입니다.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요식업 업장은 기본적인 베이스죠. 사실 제일 기본 베이스가 맛이고 이제 그 위에 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기본에 충실하라. 가장 기본 객기 잔재주 이런 거 부르지 말고 기교 부르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식당의 기본적인 갖춰야 될 베이스를 잘 갖춰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부모님이랑 저는 유일하게 통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장사 안 된다고 문 닫지 마라. 일찍 닫지 말고 장사가 안 됐다고 좀 일찍 닫아야겠다 오늘 이렇게 일찍 닫고 어차피 안 될 텐데 내일 쉬어야겠다 이러면 안 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9시부터 9시까지면은 그 시간 꼭 지켜서 마감하고 이거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밥 먹으러 갔는데 닫았네? 이러면은 다음에 거기 닫았으니 가지 말자 딴 데 가자. 거기 가면은 사장 마음대로 문 닫는다 이런 인식이 바뀌면 잘 안 가게 돼요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예를 들어서 뭐 9시가 마감이지만 7시쯤부터 손님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만 닫고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온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지금 택배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택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뭐 메뉴는 어떤 게 있고? 택배는 저희가 그 고기 나오는 일반 수육은 택배를 저희가 안 해요. 수육은 안 하고? 수육은 안 하는데 탕 종류는 다 하고 양수육, 도가니 수육, 꼬리 수육 같은 건 택배가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일반 수육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건상 보내기가 힘든 것 같아서 다 냉동으로 1인분씩 나가서 아이스팩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죠. 택배 어떻게 반응은 좀 괜찮나요 사람들이? 지금 한 10분 보내면 한 4분 정도는 다시 먹는 것 같아요. 제 주문 들어오고. 택배 주문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혹시 뭐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어플이나? 사이트나 어플 그런 건 없고 검색 포털 사이트에 가게 검색하면은 저희 가게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카톡 링크 걸어둔 건 있어요 제가. 거기로 주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게로 전화를. 택배 주문은 아무래도 조금 뭐 시간이라든지 준비 과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주문 나이 얼마나
되시죠? 저희가 방송 나가고 한 2주 정도 뒤에부터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얼마 안 됐네요. 택배는 한 지가. 네. 저희가 택배를 주로 하진 않았어요. 단골분들만 이제 가끔 보내달라, 보낼 수 있냐 그렇게 보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택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400분? 보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갔네요. 지금도 한 80분 정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 기다리는 사람이 대기자가? 네, 대기자가 80분 있으세요. 아, 그러면 지금은 주문을 해도 바로 못 받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저희가 많이 좀 기다리는 이유가, 저희가 택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고기를 삶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일 안 하고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삶아서 저녁 장사 끝나고 고기를 썰은 다음에 육수에 넣고 포장해서 얼리고, 이 기간이 좀 걸려서, 그리고 고기를 한번 삶으면 그 고기가 한 50인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4인분부터 택배가 되니까 10분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건 하루 10명 정도? 네. 근데 거기다 또 뭐 대량 주문이 있으면 또 그만큼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씩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무조건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또 시설상 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보니까 택배 관련해서 전화가 계속 오시더라고요. 재촉 전화라고 해야 되나? 저희 거 언제 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이 걸릴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게 여건상 하루에 많아봐야 10명 정도. 사실은 저도 택배를 받아봤거든요.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는 거 못지않게 너무 맛있고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침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문해야겠네요. 그래야 뭐 한 열흘 있다가 발로 쏘나 있지. 아까는 이 가게를 쭉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나중에는 70년, 80년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분 또 손자분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4대째, 5대째 막 이렇게 하는 가게들이. 그러면 전통이 그만큼 생기는 거고, 조금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으신 거죠? 이 말이 말하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애들이 생기면은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물려주시고 본인은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물려줄 의향이 있는데, 근데 어중간한 각오로는 못합니다, 가게. 저도 부담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완전히 제가 받았을 때, 저희 아들이 받았는데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 나오는 게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은 본인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고, 어쨌든 물론 부모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총책임 관리자가 바뀌는 거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바뀌고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사장이 바뀌어서 그런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길게는 아니지만 당분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일에 몰두를 하셔야 되니까.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번 돈으로 3년 안에 집을 사는 게 3년 안에 단기적인 건 그런 거고, 집을 사는 게.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거는 부모님이 하셨던 것만큼 하고 싶어요. 뭐 음식도 맛도 그렇겠지만 부모님처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저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면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일하다가 힘들면 좀 짜증도 나고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부모님은 거의 한 40년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매일 안 쉬고 나가셨는데, 내가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진짜 잘 안 쉬세요. 최근에 들어와서 좀 몇 년 안에 쉬시는 거지 진짜 안 쉬셨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문 안 닫으니까 언제든지 가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부모님께서 몇십 년 동안 이 이뤄놓은 성과에 혹시나 누가 되진 않을까, 내가 배를 끼친 건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있으신 거네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뭐 그만큼 본인이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뭐 3년 안에 집을 사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추세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가가 안 오르면 물가랑 이 부동산이 너무 오르지 않으면 3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가게가 좀 더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뭐 2년일 수도 있는 거고,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거고. 땡겨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 자체가 식당을 홍보하거나 뭐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식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가게 홍보를 한번 해주신다면, 물론 저보다 뭐 더 큰 메이저 방송 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그런 데 나와서 다 얘기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 해주신다면. 그냥 짧게 말하면 한 번도 맛없다고 말하고 가신 손님은 없는 것 같아요. 맛은 무조건 보장이다. 네. 물론 입맛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부 다 맛있다고 다 해주시고, 제가 사장이지만 제가 먹어도 맛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우리는 무조건 맛으로 일단 승부한다. 네. 사실 저도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 걸렸거든요. 2시간 반 걸려서 와서 딱 먹었을 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기는 2시간 반 와서 먹을 만큼의 맛이긴 하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오면서 네이버에다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리뷰라고 해야 되나? 평점을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맛에 대한 리뷰는 이견이 없어요. 무조건 별 5개예요. 근데 뭐 조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본인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게 사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해주신다면. 뭐 저도 댓글을 보고, 그 리뷰를 좀 보거든요. 아무래도 안 볼 수 없죠. 보는데 불친절하다는 것도 있고, 좀 약간 덜 친절하다 그런 말도 있고, 제가 본 거는 그거였어요. 저를 찍어서 말한 게 있는데, 남자분이 일하실 때 좀 불친절하다, 서비스적으로 좀 뭔가 좋지 않았다 이랬는데, 해명 아닌 해명하자면 웃으면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10시부터 식사하시러 들어오세요, 주말에 보통. 네네. 그럼 10시부터 한 3시까지 거의 4시간 좀 넘게 계속 일을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접시도 저희가 다 옹기라서 무겁고 뚝배기도 무겁고 회전력이 필요한 가게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주고 해야 돼서 3-4시간 계속 꾸준하게 일하다 보면은 좀 웃음이 덜 그러니까 서비스가 좀 불친절해질 수는 있어요. 지칠 수밖에 없죠, 체력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손님들도 기다리셔서 먹는 거니까 기다리시면서 불만도 조금 쌓이고, 또 앉았는데 저희도 서비스가 약간 불친절하게 나가면 손님도 기분도 상하시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이 기다리다 먹을만 할끔 맛있네요, 맛있다고 하거나 정말 맛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은 힘든 거 없이 그냥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이 조금 일을 길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겨서 표정의 변화라든지 그 내색을 안 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그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 서비스 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오시는 분들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에 14시간 일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어쨌든 앞으로 더 승승장구 하셔가지고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잘 이루시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장님 아까 그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혹시 뭐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세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제가 저그 유저다 보니까 스타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역대 최고의, 가장 운영을 잘하고 그냥 이견이 필요 없는 저그. 가장 완벽한. 그게 누구죠? 이재동 선수? 이재동이죠. 그렇죠. 뭐 근데 이재동 선수가 제일 스타 저그 짱이죠. 반박할 수 없는 저그긴 하죠. 그렇죠.